네, 그레테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쓰러지는데 그 사이 파우스트는 맵소펠레스의 손에 이끌려 환락의 장소 발푸르기스의 밤으로 가 있습니다. 발푸르기스의 밤은 마녀들이 브로켄산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어떤 환락의 잔치를 펼친다는 날인데요. 독일에서는 지금도 보면 가끔씩 4월 30일 밤쯤 되면은 춤추면서 5월로 뭐 이런 제목이 달린 파티 모임을 안내하는 게 붙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4월까지는 모든 게 정말 잔인한 달이라고 부를 만큼 눈 비 오고 춥고 이런데 5월이 되면 불현듯 너무나 맑아지는 것이 그곳의 기후입니다. 화창해지고 그래서 아마 온 생명이 움트는 이런 시절의 어떤 자연의 생명력의 용솟음침을 역동적인 어떤 환락의 경지로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녀들이 모이는 밤입니다. 브로켄산은 독일 중부에 있는 하르츠 산맥에 있는 조금 높은 산인데요. 하르츠 산맥은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고 이게 완만해 보이지만은 돌이 전부 다 굉장히 그 차돌 같은 그러나 커다란 돌이, 그리고 날이 습하니까 물기가 있어서 매우 미끄럽고 경사가 가파르지는 않는데 올라가기 아주 힘든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녀들이 모여드느라고 이런저런 소란이 벌어지는 것이 마녀들의 소란이요. 그런 것이 첫 부분에 쭉 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떤 이상한 세계가 펼쳐지면서 가끔씩은 뭐 장군도 등장하고 장관도 등장하고 벼락부자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 비평들이 간간히 섞여들고요. 또 파우스트는 예쁜 마녀와 춤을 추는데 입에서 갑자기 생쥐가 튀어나온다든지 혹은 표기를 못할 만큼의 복자를 써야 할 만큼의 단어들도 있고 굉장히 활락적인 이런 분위기인데요. 연극에서는 연출하기 좋습니다. 그냥 뭐 요란하고 조명 반짝반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환락의 상태 속에서도 파우스트는 맨 마지막에 창백하고 예쁜 소녀가 멀리서 혼자 가는 모습을 봅니다.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그녀 두 발목이 묶인 채로 걷는 것 같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 내 생각으로 그녀 착한 그레텐을 닮았어. 이럽니다. 연출할 때는 되게 그 목에 이렇게 붉은 줄이 하나 감긴 옷을 벗은 모습으로 연출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발에 못이 묶였든 목에 줄이 감겼든 그레텐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 환락의 한가운데서도 파우스트는 결국 끝에 가서 그레텐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발푸르기스의 밤이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발푸르기스의 밤의 꿈 혹은 오베론과 티타니아의 금혼식하는 제목을 단 막간극 한 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막간극은 정말 아주 짤막짤막하게 쓴 시대 비평문이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당대하고 매우 관계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건너뛰고 흐린 날 벌판이라는 장면은 파우스트 전체에서 유일하게 라임을 맞추지 않는 부분입니다. 짤막한데 왜 가군을 맞출 수가 없는가 하면은 파우스트가 너무나 분노해서 그 분노에 가군까지 맞출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친구 쉴러가 여기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못 맞추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비참에 빠져 있구나. 절망하고 있구나. 그토록 가련하게 오래 길 잃고 지상을 헤매다가 이젠 갇히기까지 했구나.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 채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니 복도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그때까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이 배신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영아, 너는 그걸 내게 숨겼구나. 서거라. 그 악마의 눈가를 대갈통 속에서 분한 듯 이리저리 굴리지 말라. 똑바로 서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인 채로 나에게 맞서거라. 그녀 사로잡혀 있구나. 되돌릴 길 없는 비참 속에. 악령들 소나기에 내던져지고 감정이라고는 없는 심판하는 인간들에게 내맡겨져 버렸구나. 그 사이 너는 요람은 들어 아기를 잠재우듯 나를 입맛 떨어지는 오락 속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녔구나. 그녀의 고난은 더해가는데 그걸 내게 감추고 그녀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멸망하게 내버려 두었구나. 이렇게 파우스트가 펄펄 뛰는데 메피스토펠레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녀가 그런 일 겪는 첫 번째 여자는 아니지요. 컷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어렴풋이 나타나던 거죠. 그레텐이 임신을 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선명하게 감옥에까지 갔다고 됐어요. 당시라는 것이 괴테의 젊은 시절까지입니다. 괴테의 젊은 시절이라면 1772, 3년경 요 정도의 부분이 쓰였는데요. 그때 괴테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데 그 영아 살해녀의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공개 처형 장면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혼전 임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용납되지 않았던 시대와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피임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처녀가 순결을 이루면은 전혀 축복받지 못했고 불변의 상징인 금부치조차 지닐 수가 없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죽이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처녀들을 영아 살해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형 당했습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으로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의 한 결과가 온갖 파국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이런 기막힌 모순요. 사랑, 그 좋은 것이 사회의 어떤 규범과 충돌했을 때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비극을 감옥이란 장면에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장면이 열리면은 그레텐은 감옥 안에 앉아있고 파우스트는 어떻게든 그레텐을 구출해 보려고 이제 감옥으로 가는데요. 그레텐이 감옥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광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바로 그레텐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래요. 울엄마 갈보 날 죽였어. 울아빠 악당 날 먹었어. 내 어린 누이 내 뼈를 거두어 서늘한 곳에 묻어주었어. 나 고운 산새가 되어 날아가네. 몇 줄 안 되지만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림 동화 중에 노간주나무라는 이야기에서 온 겁니다. 노간주나무는 사투리로 된 좀 잔인한 동화인데요. 아이를 먹고 죽이고 먹고 그러나 또 누군가가 뼈를 묻어준 여동생이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서 제가 그때 할머니 TV에 올려놨는데요. 아무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레텐이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레텐이 부르는데 이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부른 노래죠. 이 노래를 통해서 아이가 죽었구나 이런 얘기를 벌써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광녀 그레텐은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감옥에서 그레텐이 보는 환상 속에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재현이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레텐이 아기를 물에 빠져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물속에서 버둥거리는 모습이 떠오르고, 그러나 그 아기를 좀 내 곁에 묻었으면 하는 이런 소망들도 나오고, 그레텐은 그러니까 광녀가 됐는데 정신이 들락날락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레텐을 감옥에서 빼내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레텐은 계속 이 광녀의 환상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광녀 그레텐은 알고 있어요. 내가 감옥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구원이 없으리라는 거죠. 파우스트는 악마와 결탁된 인물이고, 자기는 아이를 죽인 영아살해녀입니다. 설령 밖으로 나간들 구원이 없으리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지요. 결국 그레텐은 감옥을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당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구원하소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데, 맵소펠레스는 그러니까 쾌제를 부르면서 그녀 심판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딘가 저 높은 곳에서 구원받았노라 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맵소펠레스가 이제 파우스트한테 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 있고, 마지막으로 안에서부터 잦아드는 목소리로 하이니히 하면서 일부가 끝나는데요. 현실적인 실정법적으로는 분명히 죄인인데, 그레텐 속에 있는 너무나 선명한 믿음과 맑음과 이런 것들이 아마도 구원받았노라는 단원 속에 함축되었을 것 같고, 그 쓰러져가는 듯한 그레텐 목소리 하이니히는 원래 전설에서 파우스트는 게오르크입니다. 게오르크는 뭐 조금 농부 같은 이름이에요. 지오그래피니끼니 지올로지 이런 땅하고 연관된 이런 이름인데, 하이니히는 되게 왕들의 이름으로 많이 쓰였고요. 어쩐지 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파우스트가 그래도 좀 격상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쓰러져가는 그레텐의 부름이 귀에 남는데요. 그렇게 1부가 끝나는데, 2부 마지막에 가면 이제 파우스트의 영혼이 어딘가로 올라가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파우스트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높은 곳을 향해 그의 영혼이 가고 있고, 그레텐의 모습이 앞서서 인도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그레텐이라는 정말 너무나 맑은 순결한 그런 여성상 하나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그 영아 살해녀가 공개 처형을 당하던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랑이든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든 사회의 규범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되고, 또 어떤 좋은 뜻과 소망도 좌절되고, 사랑이 비극으로 뒤집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인간의 세상 하나를 담아본 것이 파우스트 제1부 후반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학자 비극이었고요. 학자 비극은 좀 낯설 수 있지만은,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 후반부 그레텐 비극 부분은 누구나 마음에 와닿게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